뭐예요 하면 읽어보자. 사유재산 제도 하에서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기부와 같이 어떤 대상의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처분 행위, 여기서 머릿속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지. 아, 대가 없이 주는 게 무상처분 행위구나. 그치? 때에는 그 당사자인 무상처분자와 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결과가 번복될 수 있다. 아, 무상으로 준 사람과 무상으로 받은 사람, 무상으로 준 사람, 이게 처분자, 그죠? 재산을 처분한 사람, 무상으로 받은 사람, 그들과 의사와 관계없이 결과가 다시 바뀔 수 있다. 무상 처분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그의 상속인들은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까지 읽으면 머릿속에 관계도가 좀 생겨야죠. 머릿속에 좀 관계도가 생겨야 됩니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그럼 결국에는 무상 처분자가 있고 얘가 자기 재산을 무상 취득자에게 넘겼는데, 그죠? 얘가 사망하면 얘의 상속인 분들이 얘한테 뭐를 행사할 수 있대요?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그지? 얘는 상속인, 얘는 그럼 무슨 뭐예요? 피상속인이죠. 이때 무상처분자는 피상속인이 되고 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얘의 권리가 이쪽한테 이전된다는 거지. 우리 상식적으로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무상처분 행위가 말이 꼬인다. 무상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다. 자, 너무 길어, 그치? 그러면 맨 뒤에서부터 정리해야 되지. 어떤 부분이야? 보장된 부분이야. 법으로 보장된 거야. 어디 이익 중에서 상속받을 수 있었을 상속인들이, 이렇게 끊어서 거꾸로 가서 이해해야 되지, 그치? 결국에는 원래 만약에 피상속인의 무상처분, 얘가 이 무상처분행위 넘기는 게 무상처분행위죠. 이게 무상처분행위인데 얘가 만약에 없었더라면 얘가 받았을 중에 일부, 그지? 요렇게 넘어왔을 것 중에 일부, 그거를 법적으로 법에서 보장해 준다는 거죠. 됐어? 만약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 한 명뿐이라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의 2분의 1만 보존된다. 아, 자기가 받았을 만약에 한 명뿐이면 2분의 1만이 유류분이구나. 그죠?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은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의 가치에 이미 무상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더하여 산정한다. 이 말들을 좀 편하게 바꿔보면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얘는 유류분은 아니죠. 전체 얘기하는 거야, 그치? 이거의 일부가 유류분인 거잖아. 이거는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 가치, 이 사람이 가졌던 거, 무언가 A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자, 그죠? 그 다음에 넘어간 재산 B, 이걸 두 개를 더해서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던 이익을 계산한대. 그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처분행위 없으면 이 B도 원래 누가 갖고 있어? 무상 처분자, 즉 피상속인이 갖고 있었을 거고 그게 상속인한테 넘어갔겠지. 그냥 다. 그죠? 결국에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자기 아버지라고 하고 아들이라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가졌던 전 재산을 받을 수 있었던 거니까 받을 수 있는 이익이겠지. 그게, 그치?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에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익이 있는 상속인은 그럼 뭔가 받았어. 이렇게 머릿속에서 요거를 읽으면서 빠르게 좀 써보는 것도 괜찮아요. 법률 지문 읽으면 등장이 많으면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만 받을 수 있다. 아, 뭔가 받은 사람은 자기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만 받을 수 있다. 이거 왜 그럴 것 같아요? 여기서 끊고 생각해보면 왜 그럴 것 같아?
이미 그러니까 유류분에 해당하는 게 얼마를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를 받은 거야, 그지? 법으로 보장되는 거는 그 일부 중에 얘가 어느 정도는 받았어, 피상속인으로부터. 예컨대 만약에 이 A라는 재산은 받을 거 아니야, 갖고 있었으니까, 그지? 그거로부터 자기가 일부, 이 A, B 합친 거의 일부에 얼마큼 갖게 된 거죠. 됐어?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값인 유류분 부족액만, 유류분 부족액은 내가 유류분 상속인이 유류분만이 법적으로 보장되는데 그 중에 일부는 상속을 통해서 이미 채워졌기 때문에 요것만 반환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정리하고 넘어가야죠, 그죠? 이걸 그냥 정보 처리하고 넘어가면 안 읽혀, 글이. 됐어? 여기까지 큰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는 거지. 얘가 유류분 제도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보호하려는 제도야? 그러면 읽어보면 그래, 얘를 보호하려는 거야, 그죠? 얘가 얘한테 받을 수 있었던 이익, 그죠? 근데 그걸 다 보장해주진 않고 그거에 자녀인 경우 2분의 1만 보장해줘 준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생전에 피상속인이 넘겼던 그 재산까지 다시 계산해서 그걸 채워준다는 거죠. 전 재산이 넘어갔으면 다시 넘어가 계산하겠지. 근데 2분의 1만 보장하니까 어떤 형태로든 그 중에 일부가 채워지면 나머지 것만 보장하겠다는 거지. 그게 나머지 게 뭐예요? 유류분 부족액이지. 그지? 유류분 부족액의 가치는 금액으로 계산되지만 항상 돈으로 반환받는 건 아니다. 계산은 금액이지만 반환은 항상 돈으로 받는 건 아니다. 만약 무상처분된 재산이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주식처럼 돈 이외의 재산이라면, 요 넘어간 게 돈이 아니라면, 그지? 처분된 재산 자체가 반환되는 게 돈이 아니라면 그 자체가 반환 대상이 되는 게 원칙이래요. 다만 그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무상취득자는 얘는 돈으로 반환해야 된대, 그치? 원칙은 재산 자체. 근데 불가능할 때 예외겠네. 또한 재산 자체 반환이 가능해도 유류분권자와 무상취득자의 합의에 따라, 얘가 유류분권자지, 그치? 얘가 무상취득자야. 합의에 따른 또 돈으로 하는 게 가능하대요. 좋아. 무상처분된 재산이 물건이라면 유류분 반환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 무상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 유류분권자는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무상취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 명으로 나눠지는데 이때 각자의 몫을 지분이라고 한다. 여기가 어렵죠, 이해하기가. 안 어려워요, 여기는? 좀 더 읽어볼게. 무슨 말인지. 그래, 다시 좀 복잡해졌으니까. 만약에 이제 무상 처분자, 그게 피상속인이죠. 죽은 사람, 그치? 그리고 생전에 이 사람이 무상 처분 행위를 통해서 무상 취득자한테 재산의 일부가 넘어갔어. P라고 할까? 그치? 그리고 얘는 Q를 갖고 있었어. 근데 이제 상속인 유류분권자, 그죠? 그러니까 Q는 상속을 받았어. Q는 상속을 받아서 자기가 부족액, 예를 들어 Q가 시가 한 1억이라고 하자, 그지? 근데 유류분이 애초에 2억이야. 그럼 얼마가 부족해요, 지금? 유류 부족액은 1억이죠. 1억 상당의 이거는 받았으니까, 그지? 그럼 얘한테 유류분권을 행사해서 얘는 얘한테 얼마를 줘야 돼? 1억 어치의 무언가를 줘야 돼, 그지? 그거를 P라는 건물을 통해서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건물을 1억만큼 쪼갤 수는 없죠. 쪼갤 수는 없잖아. 그러니 이거에 대한 자기 1억에 해당하는 지분을 받아야 돼. 지분으로. 됐어? 이해돼요, 지금 얘기하는 거?
지분으로. 그러면 이 건물 등기를 떼보잖아. 부동산 같은 건물 등기를 떼보잖아. 그럼 써 있어 거기에. 이 건물의 몇 10분의 몇은 뭐 갑이 소유하고 10분의 몇은 또 을이 소유하고. 됐어요? 그러니까 지분으로 하는 공유, 공동 소유 얘기하는 거예요. 무상 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 당연하겠죠. 얘가 넘겨야 될 게 1억인데 건물이 만약에 5천만 원짜리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건물 다 주면 되지. 그때는 지분 문제가 안 생기죠. 그지? 근데 무상처분 간주가 적다면, 즉 얘가 건물이 뭐 예를 들어서 2억짜리야 건물이. 근데 줘야 될 돈이 1억이야. 그러면 이제 지분을 설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유류분권자는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이때 물건은 무상처분된 물건 말하는 거죠. 그렇죠? 부족액이 차지하는 그 비율만큼 무상취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됐어요? 무상처분된 물건의 시가를 변동하면 시가가 변동하면 바뀌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언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유류분 취지에 비추어 상속 개시의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왜 그래? 유류분 취지가 뭔데? 왜 법이 있어? 누구의 이익을 보호해 주려고? 얘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거죠. 올라가 생각을 해보면 유류분은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해보면 얘가 이제 상속인이 갖고 있었던 기대 이익은 뭐예요? 얘가 을이라 그러고 얘가 갑이라 그러고 얘를 병이라고 합시다. 을은 어떤 걸 갖고 있었냐면 나 갑으로부터 나에게 뭐가 넘어온다? P와 Q가 넘어온다라는 걸 기대를 가졌던 거죠. 언제? 갑이 죽으면. 그치? 그러니까 이 갑이 죽을 때 시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됐어? 다만 시가 상승이 만약에 무상취득자의 노력에서 비롯되면 이때는 무상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왜 그럴까? 그쵸. 예를 들어 여기 위에서 얘기를 해보면 넘길 때 당시에는 피해 가치가 요 시점에서는 3억이었어. 그지? 요게 넘길 때는. 근데 상속이 개시될 때 당시의 피해 가치가 10억이야. 그래서 당연히 갑은 상속될 때, 갑에서 을에게 상속될 때에 을이 기대했던 거는 10억짜리 건물 피야. 그지? 근데 알고 봤더니 3억에서 10억으로 오르는 이게 누구의 노력 덕분이었던 거야? 병의 노력 덕분이야. 그러면 을 입장에서 기대할 수 있었던 건 그냥 그대로 3억짜리 건물이죠. 이렇게 정해진 유류분 부족액을 근거로 반환 대상인 지분을 계산할 때는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거 왜 그럴까? 예컨대 이거예요. 아까도 다시 이제 갑을 병만 써도 되겠지. 그치? 무상 처분됐고 상속됐고 Q가 상속됐고 P가 넘어갔어. 그치? 이게 돌아갔을 때 을이 만약에 유류분을 통해서 병한테 1억을 받아야 돼. 됐어? 이 유류분 부족액이 이거야. 예를 들어 유류분 부족액이. 근데 건물 P에다가 P를 통해서 1억을 받는 거잖아. 지분 설정을 해서. P의 상속 개시 당시 시가는 처분행위 무상 처분행위 당시에는 5억이라고 하자. 근데 상속 개시 당시에는 10억이야. 그치? 그럼 나는 1억을 통해서 병한테 받아야 돼. 지분을 1억만큼의 요게 기준이 된다는 거지. 왜 그럴까?
봐봐. 현재 시가는 결국에는 뭐야? 일반적으로 현재 시가는 이거죠. 그치? 만약에 건물 P 곱하기 10분의 1을 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1억이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근데 이걸 계산으로 한다. 그럼 P 곱하기 5분의 1을 하면 얼마가 돼요? 2억이 돼버려.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 시가의 만큼, 그러니까 1억을 언제 받았어야 돼? 사실은 상속 개시 당할 될 때 받았어야 되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거야. 됐어요? 복잡해요? 복잡하긴 하죠. 200번 맞았던가? 유류분이 보장하는 범위는 유류분 부족액의 일부가 아니라 유류분 부족액 전체죠. 그죠? 정확하게 말하면 유류분권이 보장되는 범위는 유류분권이 보장되는 범위는 유류분 전체죠. 그죠? 넘어가도 됩니까? 201번. 무상처분된 재산이 물건 한 개이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의 전부를 반환받는다. 항상 당연히 전부가 아니겠지. 일부겠지. 그지? 지분으로. 무상처분된 물건이 반환되는 경우 유류분 부족액이 클수록 무상취득자의 지분은 작아지겠죠. 그죠? 무상취득자가 무상취득한 물건을 반환할 수 없게 되면 유류분 부족액을 지분으로 반환해야 된다. 맞네요. 그죠? 합의해서 돈으로 바꿀 수는 있죠. 유류분권자가 유류분 부족액을 물건 대신 돈으로 반환한다고 요구하더라도 무상취득자는 무상취득한 물건을 반환할 수 있다. 잠깐만. 내가 뭘 잘못 설명했는데 순간? 반환할 수 지분이 아니죠. 반환할 수 없게 되면 이게 틀렸죠. 돈으로 반환해야죠. 그죠? 내가 순간 잘못 말했어요. 유류분권자가 유류분 부족액을 물건 대신 돈으로 반환하고 요구하더라도 무상취득자는 합의 안 하고, 그지? 물건으로 반환할 수 있죠. 지분으로 반환하는 건 물건으로 반환하는 거지. 무상처분된 물건의 일부가 반환되면 무상취득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유류분권자는 유류분 부족액만큼 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유류는 돈이 아니라 지분이죠. 그죠? 이 지분이 소유권이에요. 물건의 소유권의 일부죠. 그죠? 넘어가도 되겠어요?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기억의 이유. 아까 충분히 하면서 설명한 것 같아. 그지?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무산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돼서 누구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상속인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추론 문제죠. 전형적으로. 여기에 이게 있구나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정리해갖고 나와야 되는 거. 203번은 좀 어려웠어요. 203번은. 잘 맞췄네. 갑의 재산으로 A와 B가 있는데 그 외의 재산의 채무는 없다. 갑은 을에게 A의 물건을 넘겨줬고 원래 A가 있다가 이렇게 넘겨줬어. 그지? 무상처분했고 그 다음 B가 있고 갑의 상속인 이런 자녀인 병만 있대. 그리고 B는 이렇게 상속됐겠죠. 그지? 그러면 요게 처분 행위 당시라고 이해하고 글씨 너무 작니? 얘가 상속 개시 당시라고 하죠. A의 물건의 시가는 을이 A 물건을 소유했을 때는 A가 300, 갑이 사망했을 때 A가 700, B의 시가는 언제나 100. 그지? A의 물건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라면은 여기죠. 그죠? 그럼 병이 받았을 때 기대 이익은 얼마예요? 총? 800이고 그거의 반이 되니까 유류분은 400이네요. 그죠?
반이니까 800의 반이니까 그지? 이해됐어? 근데 얘가 중요한 건 이 400 중에서 B를 통해서 얼마를 받았어? 100을 받았어 그지? 그러니까 부족액은 300이 맞겠네. 맞네. A 물건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 유류분 반환 대상은 A 물건이 그럼 300을 받아야 돼. 뭐로부터? 이 물건으로부터. 그지? 그러면 700만 원짜리에 7분의 3의 지분을 설정해야 300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700만 원? 700억? 단위가 안 나오니까 어쨌든 이해됐습니까? 얘도 맞는 말이네. 만약에 노력으로 상속한 경우 상속 개시 당시에 얼마였다는 거야? 실제로는 이거였다는 거죠. 누구한테 입장에서? 병의 입장에서. 그지? 을이 노력한 거니까 병의 입장에서는 얘는 이 가격이 아니라 이 가격이라는 거야. 그러면 병의 이익은 얼마예요? 300 더하기 100 해서 400이죠. 그죠? 그지? 그럼 법적으로 유류분은 얼마가 됩니까? 200이 되고 그 다음에 부족액은 그러면 100 이미 받았으니까 B를 통해서 얼마가 돼? 100이 되네. 됐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A 물건의 3분의 1이다. 100을 받아야 돼. A의 가격으로 그지? A 곱하기 몇 분의 몇을 해서 100이 나와야 돼. A는 얼마짜리인데? 상속 개시에 700만 원짜리야.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7분의 1을 해야죠. 3분의 1이 아니라. 그지? A 물건 근데 이거 애들이 5번 환경 애들 되게 많아서 순간 잘못 읽어서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와 을의 노력과 무관하게 상승한 경우 모두 갑이 상속 개시 당시에 소유했던 재산 이거는 뭐야? B죠. B. B로부터 병이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은 똑같죠. 됐니? 정답은 그래서 4번이었습니다. 이해했어요?